대한민국 8대 전문직이라고 하면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가 있습니다. 보통 인서울 문과 전공하시는 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요즘은 취직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뭔가 전문직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시험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세무사 시험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요. 아무래도 8대 전문직 중에서 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세무사는 1년에 대략 700명 정도 선출이 되는데요. 노무사가 300명, 법무사가 150명 정도 뽑는 거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많고 국가에서도 세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700명 정도의 세무사를 매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나 경제 전공하신 분들은 인생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시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생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2만 명 중에서 700명이 합격을 하는 건데요. 도중에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는 수험생들도 있고 진입을 시도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걸 감안하면 최소 5만 명 정도의 수험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잔인한 얘기는 저는 종로에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준비했던 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합격생은 단 한 분입니다. 저랑 같이 스터디를 했던 전에 다른 영상에도 같이 출연했던 세무사님인데요. 그 외에 친구들은 아직까지 수험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세무사 시험을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응시생이 많아질수록 세무사 시험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험에 합격하기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세무사가 되고 나면 어떨까요? 세무사가 되고 나면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워라밸도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이 기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사가 되자마자 느낀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처음에 수습 세무사가 되면은 주변은 정말 최저 시급을 주면 잘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야근이나 주말 출근은 신고 기간에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지나고 근무세무사가 되더라도 사실 연봉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무세무사로 근무를 하다가 내가 세무사로서 개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개업을 하게 됩니다. 개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 고생한 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개업을 하는 그 순간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무사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동기들, 선후배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장거래처 10개를 모으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장님들이 계시지만 보통 대부분은 이미 10년 이상 함께 일한 세무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은 아직은 세무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3.3 같은 어플들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면서 자진 신고할 수 있게 홈택스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잘한 수임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3.3 같은 AI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세무사의 생존권이 더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동종업계 세무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세무사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달콤한 얘기만 해서 제가 구독자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도 쓰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런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세무사 일에 불만족하거나 후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노래를 그만두고 세무사를 선택한 거를 인생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할 말을 세무사 수험생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무사는 두 종류로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장세무사, 두 번째는 컨설팅 세무사.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기장 시장의 경우에는 AI 개발, 세무사들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점점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장만 고집하게 된다면 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무사가 단순히 기장뿐만 아니라 컨설팅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실무 경험을 늘리고 있습니다. 컨설팅 세무사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가장 전통적인 세무조사가 있겠죠.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신다면 정기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 세무조사에서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처럼 변호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최대한의 세수를 거두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납세자와 세무사는 그 논리로서 기장 장부로서 그리고 세법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보통 처음에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를 받는 식으로 일 처리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그만큼 세무조사 대응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하고
일반 직원이 아닌 세무사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진화하고 있는 컨설팅 세무사가 있습니다. 이 컨설팅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는 사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잖아요. 컨설팅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상속세에 대응하고 미리 가업을 상속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난 5년간 낸 세금 중에서 부당하게 낸 세금을 전부 환급해주는 그런 서비스인 경정청구, 그리고 요즘 대표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익소각, 이런 종류의 컨설팅을 많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배웠고 예중, 예고, 대학까지 성악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전혀 상관없는 세무사 시험을 받고 단기간에 상위 3%의 높은 성적으로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세무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함부로 대체할 수 있는 세무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와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산 제가 단기간에 우수한 성적으로 세무사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여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1% 세무사 이세연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